안녕하세요. 부자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월 8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언론에서는 이것이 마치 돌풍을 불러일으킬처럼 떠들어졌겠죠. PF 위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정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신생아 특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PF 위기는 태풍 속의 찻잔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연말부터 하반기부터 PF 위기 본격적으로 터뜨릴 건 터뜨리고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파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보, 아직 집 사긴 이르지? 신생아 특례. 환승만 불팁니다. 환승만. 집을 구매하는 데 쓰는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아요. 대출 신청 폭주라더니 중개사들 한숨만 터져 나오는 상황. 신생아 특례, 이거 제가 한 달 전부터 떠들었을 거예요. 이거 환승에만 열을 올리지 신규 주택 구입에는 그렇게 돈을 안 쓸 것이다. 그러면 이 지금 5천억 정도, 일주일에 걸쳐서 5천억 정도 돈을 썼는데요. 부산의 인구, 전체 인구의 뭐 6% 정도 됐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0만, 5천만, 18% 전체 인구의 그 견주어 봤을 때 부산 사람들이 과연 신생아 특례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얼마나 샀냐 해보면은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속도 또한 굉장히 더딥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처음 나왔을 때 일주일 만에 7조를 신청을 했어요. 대출을. 그 중에 40%가 신규 주택이었어요. 자, 이번에 신생아 특례는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돈은 2.5조를 썼어요. 그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구입하는데. 이거 단순히 이 숫자만 놓고 봐도 장난 아닙니다. 신규 주택 구입에 그렇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특례 보금자리 효과는 3분의 1에 그칠 것이다. 이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환을 너무 하니까. 사실 신혼부부나 뭐 생애 첫 주택 구입이나 이미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쌉니다. 예. 그 효과에 반해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 아이고 글자가 잘못되네. 특례 보금자리론의 효과에 반해서 굉장히 작을 것이다라는 거 다시 강조드리면서, 제가 잠깐 꼬였네요. 네. 이거 27조를 돈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 1년 동안 다 써도 돈을 다 쓰기 힘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뉴스 한 토막 살짝 지나가는 PF 위기는 이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인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뭐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상업용 부동산 위험하거든요. 근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도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요 신생아 특례는 계속 추적해서 다뤄드릴게요. 그 결과, 신생아 특례가 나온 결과 1,500건, 1,600건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래량이 1,800건으로 20% 정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그걸로 족할 것이다. 파란색 21년 선을 보면요. 대선이 있었을 때 한 3개월 정도 거래량이 바짝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을 때도 거래량이 한 20, 30%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한 2, 3개월간 지속되었어요. 신생아 특례 효과도 거기에 그칠 것이다. 그 이후로는 점진적인 거래량 감소를 계속해서 불러올 것으로 시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별거 없더라는 거죠. 이제 터질 것만 많이 남았다. 사실상 터질 것만 많이 남았다. 쿠팡, 설날 연휴에도 아마 배송하지 싶습니다. 작년에 저도 뭐 연장을 한 개 살 거 있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설 연휴 끝나고 일주일 있어야 배송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쿠팡은 배송이 되더라고요. 이용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은 목요일 날 줄어드는 목요일. 거기에다가 설 연휴를 앞두고 매물을 좀 덜 내놓고 있나 봐요. 분위기가 좋은 줄 알고 매물을 안 내놓고 있나 봐요. 근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돌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신생아 특례가 미풍에 그칠 것이다. 미풍에 그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매물은 추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세 물량도 줄어들고 월세 물량도 줄어들고 전체 임대 물량도 줄어들고 있지만 다시금 매물이 늘어난다면 이거는 후속으로 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거래량 136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꼭 이런 시기에 돌풍이 부는 시기에 희한하게 LH는 지원 사격을 합니다.
힐스테이트 연산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25건 정도 지원 사격을 했는데요. 총 65건 정도 플러스 되는 요렇게 힐스테이트 연산 39제곱미터 전용 39제곱미터 1억 5천에 65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희한합니다. 보면은 LH 지금 거래량이 살아나는 시기에 같이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꼭 이때 삽니다. 작년 10월달 특례 보금자리론 끝내가면서 막판 대출 몰아치기 하던 그 무렵 기억나시나요? 그때도 LH가 153건 지원 사격을 했었습니다. 희한하죠. 야, 참 공교롭게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간 거래량 65건을 제외한다면 이번 주의 거래량은 430건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난주에 480건의 거래가 이뤄졌어요. 이번에 430건입니다. 그 효과가 너무나 신생아 특례 효과가 너무나 짧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고 집을 산다? 안 됩니다. 신생아 대출을 받는 사람조차도 5년 동안 200만 원 혜택 줍니다. 200만 원. 3억 대출 받았을 때 5년 동안 200만 원 혜택 줍니다. 사람들은 시장을 지금 이것이 신생아 특례가 시장을 떠받쳐 줘가지고 가격이 지탱되고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 하에 이 200만 원 이자도 절약하고 집값도 오르고 꽁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꽁도 알도 다 잃을지도 모른다. 급하지 말자. 안 급해도 된다. LCT 뭐 고가 아파트는 잘 버티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30% 하락, 22% 그래도 하락률은 적게 나타납니다. 이 거래 공백 너무 길죠. 거제동 롯데캐슬 피렌체 51평이요. 그나마 그 10억 이상 넘어간다 하면 대형 평형들 자리하고 협진태양 10억. 그나마 대형 평형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10억 이상 자리에 국평이 이름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6억에서 9억 계속 강조합니다. 적격대출 작년에 나왔던 적격대출 올해 금지됩니다. 빚내서 이런 적격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 비율이 20% 정도 됐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없다. 이제 없다. 다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25%, 대형 평형은 조금 제껴놓고요. 국평 위주로 해운대라면 17%. 이런 것들조차도 보면은 이 거래가 워낙 띄엄띄엄 있어서 그 가격을 정확하게 알기 힘든 부분. 대연 힐스테이트 부르죠. 고점 대비 32% 하락. 11억 천까지 갔던 것이 7억 6천. 11억 천까지 갔던 것이 7억 6천. 뭐 비싼 아파트는 안 빠진다고요? 비싼 아파트는 안 빠진다고요? 가격 얼마 빠졌습니까 이거? 거의 한 4억 가까이 빠졌습니다. 퍼센트 조금 낮아 보이고 하지만 이거 우습게 보이지만 거의 2억 가까이 빠지는 물건들이거든요. 2억 가까이 빠지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요 하락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버티죠. 23년 제일 극초반, 23년 극초반에는 비싼 아파트, 중간 아파트, 싼 아파트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24년도의 느낌은 좀 비싼 아파트, 한 중간 아파트, 싼 아파트. 요것도 결국 이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비싼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대출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스트레스 DSR부터 금융시계는 차곡차곡 돌아가고 있습니다. 압박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 평균적인 하락률 대연 롯데캐슬이라든지 1단지의 국평 가격 9억 7천까지 갔던 것이 7억 300. 그래서 많이 올랐잖아. 요 차트 잠깐만 보시면요. 이렇게 높았던 가격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요만큼 올랐어요. 올랐잖아. 작년에 올랐는 이야기는 왜 안 하는데 올랐는 이야기 저 계속 하잖아요. 반등했습니다. 반등하는 거 다 인정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현재 분위기가 안 좋은 타는 것도 그것도 인정하고 LG 메트로시티 33% 53평형 22% 대략 20% 25% 28% 요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그나마 산다면 요거 명륜 아이파크 1단지 말이 28% 하락이지 고점 대비 2.6억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뭐 10억 하던 집값이 7억까지 떨어졌어요. 하락했어요. 요것만 보고 집값 오르고 있잖아. 올랐잖아. 근데 지금 더 크게 바라보면 올랐던 부분을 다시 반납해내고 있는 형국. 특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형국이죠. 대출 시장이나 이런 분위기가. 근데 딱 요 부분만 짚어가지고 오르고 있잖아. 올랐잖아. 오르는 거 왜 이야기 안 하는데 빨리 이야기해줘. 조금 더 크게 봅시다.
네, 평균적인 이런 모습들, 대한로드캐슬 레전드. 6억 이상 거래도 좀 시간이 지나면 소강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적격 대출 때문에 그렇게 점칩니다. 네, 6억 이상 오늘 거래, 오늘은 굉장히 많았다. 오늘은 많았다. 그 아래쪽으로도 거래 가격, 거래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아래 6억 이상 힘 못 쓰고 그 아래도 힘 못 쓸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라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가격이 고점 대비 거의 뭐 비슷한 상태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태. 이 왜 이러지? 오히려 대박이지 싶어서 보면 20년, 21년, 뭐 근래 분양가 평당 1,000만 원씩 한다. 분양가가 1,000만 원씩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싸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양가 비싸면 할인 분양 안 하면 안 사면 그만이야. 예. 대구에 그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빌리브 헤리티지라고 고급 아파트 평당 한 50평 되는 아파트 15개 공매로 다 나왔습니다. 공매로. 145채 중에서 145세대 중에서 한 24채 분양이 되고 121채. 이거 아무도 시장에서 안 사거든요. 공매로 나왔는데 1회, 2회. 지금 2회까지 유찰된 상태. 가격이 20% 정도 가격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무도 입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간다 대박이다 하는 사람은 이런 비싼 물건들 사면 더 대박 날 건데 안 사더라고요. 안 사더라고요. 자, 신혼부부들이 주택 구입할 수 있는 영역, 요 영역. 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한 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비과세 양도세 기간도 다 끝이 나가고 한 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 판다면은 여평균 가격에서 조금 더 한 25% 정도 고점을 가격을 기억한다면 이 정도 가격에서 정리를 하고 또 다음 기회에 조금 기회비용 조금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나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불확실성이 앞에 너무 많이 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25%뭐 그 정도 할인된 가격에도 매수자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가격은 이렇죠. 가격은 이 가격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30% 이상의 상황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네, 1층 40% 하락하는 현상은 자주 봐온 현상이죠. 네, 요건 1층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40% 하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 가격대 4억 아래대 가격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3억 아래쪽도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요거 아까 LH 물건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3억에서 5억대 평균적으로 신생아 특례 받는 사람들은 요 가격대를 아마 가장 많이 선호하지 싶습니다. 한 1억 모아놨고 3억 대출 받아서 금리 어느 정도 적용받냐 하면요 한 2.5에서 2.7% 네, 그 정도 적용받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만 해서 살아도 원금, 이자 같이 갖고 하면은 이것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 모아놨으면은 최소한 2억 정도는 모아놨으면은 4억짜리 대출 받으면 그나마 조금 상황은 나을 것이고 아니면은 좀 힘들죠. 자, 대출 60조 풀리는 시장 요렇습니다. 대출 40조 풀리는 시장 요렇습니다. 실제 대출은 20조 정도밖에 실행이 안 된다면 거래량 22년 특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기 아는 분이 집이 세 채래요. 그래서 지금 중장년의 나이에도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하고 이자 갚고 전세금 돌려주고 뭐 한다고 정신이 없대요. 그 나이 때쯤 되면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지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확연히 줄어든 모습 300건 안으로 떨어진 지는 오래되었고 올해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 이거 100건대의 거래량. 지금 대형 평형 가지고 있는 것들 거래 생각보다 이뤄지거든요. 6억 이상 거래는 거의 한 80% 정도가 대형입니다. 10억 이상은 거의 대형이고 네, 그 시장 분위기가 이런데요. 대형 가지고 있으면 좋죠. 살기도 좋죠. 유지비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나중에 재산을 어느 정도 이제 노령으로 가는 그런 단계라면은 어느 정도 살살 정리해서 살살 숨길 건 숨기고 현금화할 건 현금화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기초노령연금 나라에서 주는 혜택 좀 빠꼼해 보이지만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구군별 거래량 V자 반등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N자 패턴으로
네, 거래량 2월 달에는 조금 더 떨어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분양권 16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자, 전세 월세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 특별한 모습이 없다. 전세 가격 야금야금 야금야금. 네, 시청 감사합니다.